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2026년 2월 15일 13시 15분 48초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눌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윗꼬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방 압력도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 연휴 기간 동안 또 걱정을 하실까봐 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도 되고 어디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 혹여나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볼 거니까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요 영상 내에서 타점을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얼마 원에서 매수하시고 얼마 원에서 매도하세요, 뭐 이러한 것들 영상 내에서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에 있어 도움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포스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리긴 눌렸는데 이러한 하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캔들을 확인해 봤었을 때 윗꼬리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맞죠 여러분들?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35만원 40만원 구간이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0만원 라인에 주가가 위치한다라고 했었을 때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까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적 발표 직전에 좀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 2차전지 테마 사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실제로 좋지 않았고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네가 이 실적 발표 직전에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을 터트려 버렸다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방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 이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까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눌리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주가는 상승 추세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전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돌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겁을 먹으면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바탕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좀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또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뭐 이거는 또 영상 뒤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거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도 되는 구간이 어딥니까? 1차적으로는 이 36만원 라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추가 매수 이어가도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21선까지 주가가 눌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선에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이어나가도 되고, 2차는 어디에요 여러분들? 35만원 라인이죠. 우리가 이쪽 라인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35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2차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도 된다. 그러면 3차는 어딥니까 여러분들? 31만원 라인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추가 매수를 이어가도 되고, 이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손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 여기서 잡았다가 지금 뭐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익절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쁜 익절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익절은 항상 오라요. 그런데 나쁜 손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놓으셔도 괜찮다. 어차피 눌림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가 이 패턴을 확인해 봤었을 때 눌렸다가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주가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있고, 뭐 2차 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흑자 전환이 나왔었던 이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고요. 뭐 LG엔솔, 삼성, SDI 등등 전부 다 그냥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눌렸어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오든 뭐 흑자 전환이 나오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 그리고 이전에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렸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 동안 외인 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매집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이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 전지 테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아쉬웠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쉬웠던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굴레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주가 빠지고, 뭐 12월에도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 빠졌잖아요. 또 이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줄줄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번에도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어요. 그런 만큼 이 모멘텀은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또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있다,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어닝 쇼크 나올 거였으면은 미리 주가가 빠졌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공매 세력들의 하방 압력 때문에 빠지는 거다.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ESS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AI에서 파생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파생이 되었고, 반도체 말해 뭐합니까? AI에서 파생이 되었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원전도 AI에서 당연히 파생이 되었고, 우주항공도 지금 현재 AI에서 파생이 되어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 XAI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이제는 뭐 조선방산도 AI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게 다 AI를 중심에 두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ESS가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AI를 굴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TPU,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게 원전이죠. SMR인데, 이 SMR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맞아요. 2030년부터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 센터를, 이 AI 전력난을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솔루션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로 어쩔 수 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AI 전력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태양광은 밤에는 에너지를 얻을 수
얻을 수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풍력 에너지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등등 한정되는 게 많은 게 바로 우리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친환경 에너지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충당시킬 거면은 이 AI 전력난을 극복해 나갈 거면은 전력을 최소한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ESS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ESS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을 만들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어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마냥 주가가 눌리고 반등 나오고 눌리고 반등 나오고 윗꼬리가 계속 생긴다라고 해서 그냥 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테마는 정말 오랜만에 지금 좋은 모멘텀, 좋은 재료가 좀 나와준 만큼 우리가 이번에는 꼭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도 지금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죠. 최근에 우주항공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페이스X와 XAI에 대한 기대값으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국내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ESS는 단기적으로만 봐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뭐와 연관이 되어주고 있죠? 휴머노이드와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휴머노이드 뭐 말해 뭐합니까?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뭐예요? ESS에 대한 기대값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닝 쇼크 나오고 나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세력들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12월 들어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일부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고, 이때 개인들이 이 매도 물량을 받았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들? 신용을 써서 받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율이 진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 20%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증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용을 써서 10만원짜리 한 주를 샀는데 다음날 20% 빠지면서 8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청산이라고 하죠.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개인들 매도 물량 받고 어떻게 할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려 놓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뭐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죠. 우리 주주분들 이번에 CES 좀 확인해 보셨을까요? CES에서 아틀라스를 좀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틀라스를 보고 로봇이 조만간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습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작년에 노란봉투법이 법안에 통과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노란봉투법은요,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조가 일을 안 합니다. 말썽을 부려요, 여러분들. 그럼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현대차 아틀라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만큼 로봇은 미래 먹거리고 결국에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어떻게 수혜를 받았습니까?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으로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에는 꼭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좀 받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것밖에 안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었던 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쇼스키즈 4방에서 5방 이상도 나와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해놨었던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땐 그냥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6만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비중 늘려가도 되고 35만원 구간에서 2차적으로 비중 늘려가도 된다. 마지막은 어디다 여러분들? 30만원 31만원 구간이다. 여기 밑으로 주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땐 애초에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훼손이 무조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세상에 나쁜 익절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 내가 여기서 잡아서 지금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바탕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2차 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좀 되셨을 거예요. 연휴 기간 때 또 쉬시는데 또 많이 신경이 쓰이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뭐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도 않았고 뭐 어닝쇼크 나왔던 거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유였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에 그냥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차트를 또 같이 확인해보고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보고 재료적인 부분을 확인해봐서 또 같이 또 대응을 이어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또 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주주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부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포스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